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날 새벽빛이 어떠했는지 이제서야 기억이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잉크나 뒤집어 쓴 채 종이나 씹고 있을 셈인가? 우리 민족 수천이 저 카프카스에서 위험에 처해 있네. 나와 함께 가서 민족을 구하세. 고통이란 기껏해야 한 번의 꿈에 불과하고 삶은 비극에 불과하다는 듯이 나는 그들의 호소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만든 연극 무대에 오르는 일은 유치한 바보나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자릿개나 책벌레, 작은 이별에서 아주 큰 이별로. 순간 미래의 장막 안을 살짝 엿본 듯한 기분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이별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을까? 그가 떠난 빈자리, 불행이 가득 나를 채웠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상징이자 표식이었다. 나는 이제 내게 부여된 이름을 부정하고 내 영혼에게 말하고자 한다. 내 영혼이여, 지금까지 넌 그늘 속에 살면서 그걸 즐겼지. 이제는 내가 너를 실체 앞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나는 정신의 그림자를 떠나 단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과 함께 살아가리라. 여행 중이여, 나도 데려가 주시오. 65살쯤 되었을까. 크레타 섬으로 가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비쩍 마른 몸, 끊기 슬프기도 냉소적이기도 불타오르는 것 같기도 한 그의 눈. 왜죠? 왜 내가 당신을 데려가야 하죠? 당신은 무슨 일을 했었죠? 그 손은 왜 그런 거죠? 이제 보니 앉아서 묻기만 하네. 왜요? 당신은 왜요밖에 모르는 거요. 왜요 좀 그만 좀 해요. 질문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영원하고 부질없고 어리석은 질문들. 왜와 무엇 때문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향한 왜를 멈출 수가 없었다. 조르바,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믿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요. 나는 조르바를 제외하곤 아무도 안 믿어요. 조르바가 다른 인간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조르바 역시 짐승이지요. 하지만 난 조르바를 믿습니다. 조르바가 내가 아는 유일한 인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령들이에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소화합니다. 내가 죽을 때 모든 게 죽는 겁니다. 조르바의 세계 전체가 가라앉는 거죠. 뱀은 어머니 돼지와 접촉하고 그것과 결합해 한 몸이 된다. 조르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눈은 별을 향해 있다. 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 먹는 건 두렵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가슴과 따뜻한 목소리.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지닌 남자. 알렉시스 조르바. 자유로운 인간.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부처로부터 벗어나고 나의 모든 형이상학적 불안인 말들로부터 자신을 구하리라. 헛된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리라. 그러나 정작 나는 붓다라는 개념에 갇혀 사랑, 진리, 영원이라는 우물안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르바로부터 다시 세상을 배우고 싶었다. 산다는 게 곧 말썽이요. 골칫거리입니다. 죽으면 골칫거리가 없어지겠지요.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뭘 두려워하는 건가요? 당신은 젊어요. 사랑을 해요. 나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며 과부와 나는 태양 아래서 찰나를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두 마리 벌레였다. 다른 생은 없다. 생은 이번 한 번뿐이다. 하지만 내게 용기는 없었다. 나의 인생은 길을 잘못 접어들었고 타인과의 접촉은 오직 나만의 독백이 되고 말았다. 조국에서 해방되고 신부들에게서 해방되고 돈에서 해방되었지요. 말하자면 나는 걸러진 거예요. 나는 가벼워졌어요. 말하자면 나 자신을 해방해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 겁니다. 사물을 태어나 처음 보듯이 보는 것. 이것은 위대한 몽상가가 시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조르바는 이성의 왜곡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대지로 살고 물로 살고 동물로 살고 신으로 살았다. 조르바는 체제와 교육, 사랑, 희망, 조국의 모든 가치를 벗어 던지고 온몸으로 춤을 추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였다. 나는 내 오감과 육신을 완벽하게 단련하여 그것이 즐기고 이해하게 하리라. 나는 내 영혼을 육신으로 채워 마침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이 두 적을 화해시키리라. 나는 인간이라는 물방울을 드넓은 대양으로 실어 나르는 저 어둡고 위험한 해변으로 들어가려고 애썼다. 조르바의 산투리에 얽힌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청춘에게 자유를 주어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대담한 자여, 끝까지 밀고 가라. 격정이 당신을 이끄는 대로 가라. 막아서지 말고 후회하게 하지 마라. 나는 결코 조르바처럼 살지는 못할 것이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구나. 배고파하고 웃고 입도 맞추었던 한 줌의 흙. 안녕히 오르탕스 부인. 그는 눈물을 훔쳤다. 또스 당신에겐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바로 광기. 또스, 우리 함께 춤을 출까요? 나는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별은 예리한 칼로 자르듯 단숨에 이루어졌다. 나는 미래의 장막을 통해 엿보았던 친구의 죽음을 확실히 예감할 수 있었다. 난 늘 자네와 함께 있었지만 자네는 날 잊어버렸지. 자네는 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달빛도 눈 쌓인 나무도 이승에서의 삶도 아름답고 멋지지. 하지만 날 잊지는 말게. 나의 희안과 나누는 대화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대화였다.
나는 자네의 몸에 감탄했다네. 가파른 오솔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같은 자네의 가벼움에 마치 새벽의 잠에서 깨어 걸어가는 두 친구 같았다네. 그것은 미완성의 시. 죽음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향수처럼 이따금 우리 삶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죽음의 맛은 여러 날 동안 내 입술에 남아 죽음을 친숙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었다. 고독과 깊은 침묵 속에서 육체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깨끗하고 가볍다고 느껴더는 영혼을 방해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바로 그때 일순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투명해지면서 저 너머에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조르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설, 서사의 형태를 띤 철학서입니다. 혹은 철학의 복잡한 개념을 서사로 풀어내 인물을 창조해내고 이야기를 직조한 철학 소설입니다. 혹은 두 남자의 여정을 묘사한 로드무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위해 그 무엇으로 보든 생각의 힘은 니체와 프로이드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힘껏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니체의 정신 영혼과 몸 육체에 대한 사유, 자아와 자기, 자신의 차이에 대한 사유. 이 두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의 핵심 개념들이 소설 속에서 자유자재로 춤을 추며 밤하늘의 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성의 생각과 몸의 행동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도 없다. 그리 착각할 뿐이다. 게다가 이 사이에 몸의 무의식까지 넣어버리면 이 세 가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에 수레바퀴도 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에서 자아인 에고는 무의식의 에너지인 이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갈기갈기 분열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니체와 프로이트의 다층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와 무의식의 나와 몸의 나 자신이 조르바와 화자 속에 들어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침내 니체가 그랬듯 프로이트가 그랬듯 조르바는 말합니다. 당신에겐 또 다른 당신인 광기가 부족하다고, 책상과 잉크로 존재하는 고상한 자아의 늪에 빠져 있다고.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수준의 행복과 기쁨은 내 안에 광기를 알아내고 활용하는 것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 2500년부터 3000년 전 노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오, 상, 바, 내가 나를 초상치른다.